네, 시장이 그래도 하루 사이에 반등하는 모습, 분위기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금 10만 5천 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주요 알트코인들도 주요 지지라인 지지를 확인을 해주면서 분위기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이나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어떤 갈등 국면이 시장을 눌렀었다가 일시적으로는 해소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둘의 치고박음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짜증나는 부분이고, 여기에 더해서 어쨌든 6월 9일에 미중 고위급 회담이 런던에서 열린다라고 합니다. 관세 리스크, 미중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어쨌든 위험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7포인트 오른 52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에서 다시 중립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전히 굉장히 빡셉니다. 54%대 후반에 자리하고 있어서 나머지 알트들이 지금 움직일 여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얼마 간다, 언제 오른다, 알트코인이 얼마 간다, 왜 안 오르냐, 이런 부분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최근에 이 시장을 중심으로 시스템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중장기 대응 관점에 있어서는 더 의미 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결제 판도의 거대한 전환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애플, 트위터, 에어비앤비 등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기업들과 협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이런 브랜드들이 지금 실무 작업에 나선 상태라는 겁니다. 또 유럽에서는 도이체방크를 비롯한 초대형 은행들이 유로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유로 같은 법정 화폐 가치에 고정된 디지털 자산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결제 규모가 27조 6천억 달러에 달해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결제 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그만큼 많은 자금이 기존 카드 네트워크나 스위프트 은행망을 통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애플과 구글 등 빅테크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아주 많이 매력적인 소식으로 들리는데, 빅테크들의 현황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서클, 요 며칠 엄청난 주목을 받은 서클과 비공개 회의를 가지면서 애플페이의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 USDC 결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애플은 애플페이로만 2조 달러 이상의 결제를 처리해온 만큼 소액 결제의 블록체인 레이를 시험 도입할 충분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애플이 USDC 등을 결제망에 연계하면 앱스토어나 온라인 상점에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현실화 될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는 자체 엑스페이, 가칭이죠. 엑스페이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스트라이프와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지원을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라이프는 이미 100여 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금융계좌 서비스를 출시하며 기업 대상 결제의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X의 글로벌 송금 또 팁 기능에 이 기술을 접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트라이프는 2022년 트위터 크리에이터들에게 USDC로 보상을 지급하는 파일럿을 진행한 적이 있고, 2025년 현재 스페이스X 등 기업 고객을 둔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을 11억 달러에 인수하며 관련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매년 수천억 달러 규모의 결제를 처리하는데, 여기에 드는 카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월드페이와 협력을 해 스테이블 코인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실제 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2025년 초부터 월드페이와 논의를 시작했고, 월드페이가 최근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인 BNVK와 제휴를 맺으면서 에어비앤비 호스트 정산의 USDC나 USDT 등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 수수료를 1%만 낮춰도 연간 1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구글은 결제 인프라 차원에서 암호화폐 활용이 한 발 앞서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 5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고객사의 결제 대금 일부를 페이팔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납을 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요금 청구에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첫 사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실물 경제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오가는 초기 실험이 이루어지면서 업계에서는 이건 도입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다, 이제 이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이런 행보는 정책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은데,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 혁신을 장려하는 행정명령까지 발표한 상태이고, 이제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안 막바지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제 명확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눈치만 보던 대기업들도 행동에 나선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잘 통과될 경우에 기술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 탑재 일정이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에서는 이 전통 금융기관들이 주도하는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는 디지털 유로 논의와 맞물려서 상업은행 예금을 토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이체방크 디지털 담당 임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컨소시엄형 토큰에 참여하는 등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고, 아예 은행 예금을 토큰화해서 결제에 활용하는 자체 솔루션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건 유로에 연동된 민간 코인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유럽 금융사들도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 뛰어들 그런 준비를 빡세게 하고 있다라는 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럽연합은 2024년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자산 포괄 법안인 미카를 시행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감독 원칙을 마련했고, 미국도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환경 아래서 글로벌 은행들은 블록체인 토큰 결제가 얼마나 효율성을 높일지 분주하게 테스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대형 은행 주도의 실용 사례는 드물지만, 유럽에서도 민간 은행이 유로화 코인을 직접 발행하려는 시도가 시작됐다는 게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도이체방크 산하 자산운용사 DWS는 독일 금융당국의 승인을 목표로 2025년에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이미 전용 법인을 설립을 해서 준비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되면 유럽 최초로 규제 당국 인가를 받은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 상황이 정말 간단치가 않은 게 기존 금융 시스템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수수료인데,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면 보통 수수료가 1%에서 3% 정도 발생합니다. 에어비앤비가 카드망을 우회해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도입하려는 것도 이 3% 수준, 적게는 1%, 이 간단치 않은 수수료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국제 송금 역시 마찬가지인데, 스위프트는 정말 욕나오게 느리고 비쌉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해마다 국경 간 이체로 지불하는 수수료가 1200억 달러라고 하는데, 그나마 고액 송금을 하는 기업들의 수수료율은 대략 1% 미만, 문제는 개인들의 경우에는 고정비와 환전 마진이 커서 평균 6% 안팎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중개은행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 송금을 며칠에서 몇 초로 단축시키고 수수료를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실제 현재 일부 은행들과 핀테크 기업들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해서 국제 송금 비용을 70% 이상 절감하고 있고, 이런 기술을 도입하면 전통망 대비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 수수료 1%포인트만 줄여도 연간 10조 달러 규모 결제에 대해서 1000억 달러 비용이 절약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는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2030년까지 대형 국제 송금의 25%를 토큰화 결제망으로 처리해서 전체 기업 송금 비용을 12.5%가량 절감하는 방식을 통해서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결제 중심축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면 그동안 결제용 알트코인으로 각광받았던 암호화폐들에게 있어서는 적지 않은 충격 가능성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상징적이었던 게 리플, 그리고 스텔라루멘, 이런 알트코인들이었는데, 그렇게 국제 송금용 코인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물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와 시스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 도입 열풍 속에서 RLUSD가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둔다라면, 시장 메이저 플레이어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면 XRP 역시 그 과실을 나눌 수 있는 다소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랩스가 XRP를 RLUSD와 시스템적인 연동을 시키는 그런 전략을 세운 건 역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대를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그런 그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실제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세는 다른 암호화폐 자산들을 압도하고 있는데, 2021년 초에 400억 달러 수준이던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은 2025년 중반 2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암호화폐 부문에서 가장 빠르게 팽창하는 그런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가치 저장 수단 또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결제용 토큰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중적으로 쓰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사용 결제 코인의 표준이 달러, 유로 스테이블 코인 이 두 가지로 수렴될 그런 조짐도 나타나면서, 과거에는 어떤 코인이 미래 결제 통화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내러티브로 부상했던 내러티브밖에 없는 그런 알트코인들은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결제를 표방한 알트코인들의 경우에는 구조적인 변화를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새로운 결제망을 표방한 블록체인이나 토큰들이 각축을 벌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제 대형 기술 기업들과 전통 금융기관들까지 참여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주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곧 소수의 거대 플레이어가 결제망을 장악하는 구도로 전환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독자 체인을 내세운 중소형 알트코인들은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스텔라나 알고랜드 같은 이 빠른 결제를 장점으로 내세운 프로젝트들도 정작 그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는 것은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제 시장의 주도권이 플랫폼 그리고 통화, 이 양측면 모두에서 상위 소수로 집중되면서 알트코인들 사이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트레이딩 역량이 없다라면 탑10 안에 있는 메이저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고민하는 게 리스크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특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판도 재편이 위기면서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막연히 실생활 결제에 쓰일 것이다, 이런 기대만으로는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전략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 사용처를 확보하지 못한 채 스토리텔링, 비전에만 의존한 결제 테마 코인들은 구조적으로 성장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신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는 달러 또 유로 스테이블 코인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인프라나 플랫폼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활발해지면 이더리움 또 트론 같은 해당 토큰이 발행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수수료 수익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현재 테더의 상당량은 트론 네트워크 위에서 이동을 하면서
트론의 존재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나 이들과 제휴하는 결제 기업들도 새로운 가치 창출의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알트코인 투자자라면 개별 코인 자체의 결제 활용도보다는 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요소에 투자하는 그런 안목이 더 필요해지는 시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설 자리를 잃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중앙화된 통화체제에 대한 반발 심리나 틈새 수요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프라이버시 결제 코인이나 특정 산업 특화 결제 토큰 등은 별도의 시장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글로벌 매스 어답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비트코인조차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나라가 나오는 상황에서 달러 또 유로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는 그 신뢰와 편의성은 여타의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따라잡기에는 어려운 수준에 이미 다다른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결제 표준이 두 종류의 코인으로 사실상 좁혀진다라면 투자자들은 더 이상 특정 코인이 미래의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재 패러다임에서 누가 실질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지,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냉철히 리서치하고 따져봐야 할 겁니다. 남들이 강구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 변화의 방향을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 이 순간도 빠르게 이 달러와 유로의 디지털 코인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승자는 이 거대한 흐름을 활용하면서도 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만은 상당히 의미 있게 여겨집니다. 물론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로서 알트코인에 접근하기에는 더더욱 까다로워지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평소에 공부하면서 나만의 전략을 세우는 것 말고는 사실 정답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식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각자의 스탠스 잘 설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